자, 글의 순서 파악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글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자, sounds original locating 하는 것은 소리의 근본,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라고 하는 것의 위치를 찾는 것은 is an important part,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auditory perception, 청각인지인 청인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뭐가요? 소리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요. In addition, 청각에서 sensory receptor, 어떤 그 감각적인 감각 수용기는요, 뭐 우리 귀로 듣는 것이라면은 뭐 달팽이 관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감각을 수용하는 기관은 do not code, 이것을 파악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Where events occur, 어디서 그런 이벤트들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the brain, 우리의 뇌가 integrate, 통합해 버리는데 different sensory information coming from each of our two ears, 우리들 양쪽 두 귀로부터 각각에서 오는 그런 감각적인 정보들, 서로 다른 감각적인 정보들을 이 뇌가 열심히 통합함으로써 이 소리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A, B, C로 같이 볼 건데요. 자, 일단 C부터 보게 되면 a barn owl이라고 해서 갑자기 올빼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올이라고 하면은 우리 헛간 올빼미, 외양간 올빼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올빼미 이야기 갑자기 왜 나왔죠?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these differences. 타이밍과 매그니튜드라고 하면 크기인데요. 타이밍과 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얘기 아직 안 나왔죠? 자, A는 much of researchers' understanding of auditory localization. 주어진 글이 소리의 위치 찾기에 대한 어떤 글이었어요. 소리의 위치 찾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뇌가 하고 있어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소리 위치 찾기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고 이것은 바놀즈라고 하는 외양간 올빼미로부터 시작되었어 라고 하면서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정답은 A로 가야 될 것 같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이해인데 이런 청각의 어떤 위치 찾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는 has come from,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냐면 examining barn owls랬어요. 외양간 올빼미를 examining, 연구함으로써 오게 되었대요. 청각의 위치 찾기는 외양간 올빼미를 연구함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건데, 자, 이 외양간 올빼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격의 컴마로 소개를 해줄 거예요. Nocturnal birds라고 해서 이 바놀즈 외양간 올빼미들은 바로 야행성 새들이라고 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왔죠? 선행사의라고 해석을 할게요. 이 외양간 올빼미, 즉 이 야행성의 새들의 finely tuned hearing, 아주 정교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 정교하게 조율이 되어 있는 듣기는요. helps them locate their prey. help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먹이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 외양간 올빼미는 귀가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그들의 먹이를 청각으로 찾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주 어두운 그런 레이보라토리 실험실에서 이 외양간 올빼미들은 locate a mouse, 어떤 쥐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단지 뭐로써? 그냥 듣기만으로써 쥐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외양간 올빼미 나왔으니까 외양간 올빼미로 가야 되겠죠? C로 가볼게요. 자, 이 외양간 올빼미는 uses two cues, 두 가지의 신호를 사용하는데 to locate a sound, 소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의 신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the time이에요. 시간인데요. 소리가 각각의 귀에 도착하게 되는 시간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어느 쪽 귀에서 먼저 도착을 하는지, 왼쪽 귀인지 오른쪽 귀에서 도착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소리의 intensity라고 했어요. intensity는 강도입니다. 각각의 소리의 어떤 각각의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소리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자, unless니까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에요. 소리가 정확하게 앞이나 정확하게 그 올빼미의 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It will reach one ear first. 그 소리는 당연히 한쪽 귀에 먼저 들릴 수밖에 없겠죠. 정확하게 앞이거나 정확하게 뒤라서 양쪽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 한쪽 귀의 소리는 무조건 먼저 도달하게 될 거라고요. 자, whichever 명사,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 하는 명사가 어느 것이든 이런 의미예요. 자, 소리가 오는 곳이 어느 쪽이든 간에
It will sound softer. 그 소리가 더 부드럽게 들리게 될 겁니다. On the other side. 반대쪽에선 더 부드럽게 들린대요. 그러니까 소리가 왼쪽에서 들리게 되면 오른쪽 귀에서는 약간 부드럽게 들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Because the owl's head, 왜냐하면 이 올빼미의 귀가, 머리가 acts as a barrier. barrier이라고 하면 장애물이거든요. 장애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소리는 굉장히 부드럽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소리의 위치와 소리의 강도로서 소리의 어떤 위치를 찾는다고 했었는데 한쪽에서 소리가 나게 되면 그 가까운 곳에 소리가 먼저 도달하게 된다.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한쪽 귀에서 왼쪽에서 소리가 들리면 이 머리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약하게 들린다라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뒤로 가볼까요? These differences in timing and magnitude 이렇게 시기라든지 크기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은 are minute 굉장히 미세한 차이점이에요. 하지만 not too small for the owl's brain to라고 했어요. 우리 투투 용법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부정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인데 이 not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없을 수는 없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굉장히 작아요. 미세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점이 너무 작아서 이 올빼미의 뇌가 detect and act on 그 소리를 감지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소리를 구분할 정도는 되는구나. Al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죠. 사람들의 귀가 are not as finely tuned to the location of sounds as owls are 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귀가 as니까 이 올빼미 것의 그런 것처럼 정교하게 소리의 위치에 대해서 잘 조율이 된 건 아니더라도 인간들의 뇌는 use information, 정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From the two ears similarly. 양쪽 귀에서 나는 소리들에 대한 정보를 아주 비슷하게 활용한다더라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